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초계함 침몰 소식 때문에 코스피가 1681포인트에서 낙폭이 꽤 있으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1687포인트로 10포인트 정도만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690까지도 올라와 봤었는데 다시 조금 되밀리는 양상입니다. 코스닥도 520선을 이탈해서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521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모두 다 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윤중현 교육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초계함 침몰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서 출발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소폭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소폭만 상승하고 있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요. 오늘 아침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서 또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 시간으로 보는 업종 특징주 한번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전화 연결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가 1688포인트. 사실 주말에 초기한 얘기 안 들렸으면 1700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는 자리였나 싶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낙폭을 그래도 빠르게 줄이고 있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전략, 오늘 시황 방송을 하기에 앞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아직 생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모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장병들 무사히 귀환했으면 아무 탈 없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특히 대북 관련된 악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초기함 천안호 사태는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북한과 NLL과 인접한 곳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큰데요. 그러나 대북 관련 외신 보도나 국내 보도를 통해서도 본다면 대북 관련 악재는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이 악재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오히려 아침 시초가 개파락하면서 마이너스 16포인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9포인트대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낙폭이 확대된다면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700포인트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장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기는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늘장 이후 내일장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오늘 하락시 특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추격 매도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격 매도처럼 그렇게 지금 오늘 시장이 크게 놀랄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눌림목이라고 보고 조정식 매수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 볼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증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악재도 불구하고 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사줬던 외국인들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자, 최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동향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에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LG전자,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LG입니다. 이건 제가 LG전자가 어떤 회사다 이렇게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군들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 한번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기, 대한항공, 현대차, OCI, 하이닉스 등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 지난 주에도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도 화면에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시장도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0종목에서 20종목 안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감독원에서도 정부에서도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난
3월 한 달간 이 퇴출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종목을 선정할 때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을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메가스타디, 다음, DHI,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소디프신소재, SFA,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역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조정은 낙폭이 심화된다면 역시 매수로 대응할 국면이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참 재밌는 것이요. 말씀하셨던 정말 압축할 수 있는 10개 내지 20개 종목에 거의 다 약간의 조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들어가기가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관도 역시나 업종 대표주도 업종 대표주지만 실적 호전주에 많이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이 오늘 이 종목은 꼭 잡아야 된다라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참 이 시간이 가장 힘든데요. 네. 자, 이 종목을 참 언급하기에 참 민감하고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들도 좋은 종목이 많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상무는 다 좋은데 너무 비싼 종목만 언급해 주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 같이 개미 군단들은 자금도 박약한데 좀 싼 것들을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개별 종목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변동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개별 종목 중에서도 펀더멘털이 좋고 수급 구조가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것은 방송에서 그 종목을 일일이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방송에서는 역시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 두 종목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지난주에 한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이 LG화학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것이 그 자동차 배터리 이 부분이죠. 이 자동차 배터리 부분의 선도 업체로 이게 도약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역시 국내 최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선도 업체입니다. 또한 LG화학은 최근 들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 1, 4분기도 실적 호전이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23만 원대의 매수 전략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4만 원 이하에서 오늘 마이너스 더군다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24만 원 이하권대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 다수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지속적인 보유,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의 선두주자죠. 신세계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네. 이 신세계가 지난주에 삼성생명이 상장이 지연될 수도 있겠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해서 이 신세계가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할인점 매출, 할인점 업계 1위 업체고요. 백화점은 3위 업체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 1, 4분기도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된다 하는 증권사들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삼성생명이 다수 상장이 한두 달 더 연기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로 인해서 조정받을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재 한 8,000원 정도 하락한 54만 3천원인데요. 54만 원대에서라면 55만 원 이하에서라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 시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이런 매매 전략 오늘 장에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IT 중에서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고, 하이닉스 정도만 지금 약간 살아있는 정도인데요. 네. IT에서 언급을 해달라고, IT도 지금 말씀하셨던 하이닉스 좋고요. 삼성전자 좋고요. 네. 나머지, 삼성 SDI도, 전혀 무리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IT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요. 낙폭이 확대된다면 역시 분할 매수 전략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화학 그리고 신세계 얘기를 들어봤고요. 특별히 신세계는 삼성생명 상장 지연에 대한 우려 크게 할 필요 없겠다는 얘기까지 전해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각 시황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현재 코스피가 1689포인트, 다시금
690선 안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서 이 시간 좀 반짝반짝하는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예,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실적 개선 기대로 반짝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특징주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아연이 국제금값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26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지난 주말보다 4,000원 오른 195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1,015.40달러로 전날보다 1%나 오르면서 고려아연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산은 자회사 두산모트롤홀딩스와 손자회사인 두산모트롤을 흡사합병할 것이라는 기대에 1.28%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산이 이들 자회사를 합병할 경우 영업지주회사로서 성장성이 더욱 기대된다고 분석하며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난 주말 장 마감 후 두산모트롤홀딩스와 두산모트롤을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클라스타는 거래소의 심의 결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 시각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도 여전히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각 반짝반짝하는 특징주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3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4월 달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오늘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었죠. 1분기 영업이익이 올해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이죠. 4월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실적 시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증권사별 4월 전망 한번 들어보죠. 네, 동양종금증권은 미국 고용시장의 안정과 국내외 기업의 이익 수준 상승세, 그리고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악재에 대한 내성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점차 낙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4월 코스피 지수의 예상 지수를 최저 1,600포인트에서 최고 1,750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에 관심 가질 것을 조언했는데요. 현재 지수 상승의 모멘텀은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과 함께 견조한 기업이익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계속 유인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주도주인 IT 섹터와 함께 에너지, 산업재 섹터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연준의 모기지 증권 매입 중단과 국내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현대증권에선 얘기를 했고요. 동양종금증권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네요. 1,750포인트까지 최고 밴드대를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투자 해우소 시간을 말미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글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고수는 어떤 작은 종목에 또한 주목을 하고 있는지 또 따라해 볼 만한 종목인지 그의 그 계좌에 있는 수익률의 비밀도 파헤쳐볼 테니까 작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뉴스부터 함께 하시죠. 주말에 있었던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이 경제 전반에까지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한때 국제금융상품시장이 출렁이는가 하면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는 시각이 불거지며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회계법인발 한계 기업 중시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장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회 상장 기업은 그동안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텍이 최근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은 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이 된 가운데 은행들이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 진행합니다. 신용액 500억 이상의 대기업 등이 부실 여부 조사 대상인데요.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과 조선업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국내 공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차 투입은 물론이고 가동률까지 향상시켜서 글로벌 시장 판매 증대 주력한다는 구상인데요. 또 오는 7월부터는 제네시스에 이어서 신형 에쿠스를 미국 시장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최대 30% 떨어진다. 영국의 대형 헤지펀드들이 자국 화폐인 파운드와 하락에 대거 베팅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투자에 나섰던 헤지펀드들은 벌써 파운드와 급락에 따른 수익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인데요. 파운드화는 왜 급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분석합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 한 4일째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오늘 천안함 사건 이후에 국내 증시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이기도 하지요. 이 천안함 사건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이 당장 오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고요. 네. 또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영향은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그 한국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그 한국의 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상존하는 것 같고요. 그 당장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제 신인도로 보여지는 그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 CDS 있지 않습니까? 네. 그 CDS가 상승했습니다. 한국 국채 5년물 CDS가 그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주말에요. 그 6.2 BP가 오른 그 85.8 BP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 상승할수록 이제 신용도가 더 나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만약 그 이번 사건이 뭐 북한의 개입에 의한 사고일 경우 그 한반도 긴장 고조와 그에 따른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 규명이 지체될수록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면서요. 네.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려하는 그 정운찬 국무총리가 그 지난 주말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 사고가 그 경기 회복세에 그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함발 그 후폭풍을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두 동강이 나서 조리에 떠밀려갔던 이 천안함의 한미, 그러니까 뒤쪽 부분 정도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거나 주말에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건 원인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 규명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북한이 개입됐다,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적하신 대로 그 국민들의 그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그 각종 해석하고 그 설이 난무하면서 억측과 혼돈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정부는 그 당초 침몰 원인을 그 파공이라고 설명했거든요. 네. 근데 파공이라고 설명했는데 의문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그 3시간에 걸쳐 침몰됐는데요.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의문을 키우고 있는데요. 즉 파공, 즉 배에 구멍이 생겼다면은 그 거꾸로 얘기하면 탈출할 시간이 3시간이나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게 이제는 의문점이고요. 또 그 아울러 그 정부 발표는 그 함장이 휴대폰으로 사건을 보고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군함에서 뭐 통상적으로 군함에서 군 통신 장비가 아닌 민간 휴대폰으로 침몰 사실을 보고하는 그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여하튼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정부에 대해서 그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 말을 내놓지 않으면서요. 네. 뭐 정부 대응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고요. 아울러 그 북한 개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뚜렷하게 아니다 이런 발언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예. 이 같은 의문이 풀리기까지는 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그 사건 규명 과정까지는 뭐 한국 경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침몰함 한미 발견한 속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중에서 최종 그것이 그 초계함의 한미
혐의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도 뭐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의혹 없이 그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사건의 추이가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회 상장이 늘면서 우회 상장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따라서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요.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회계법인발 감사 폭풍이 불고 증시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금융당국이 상장사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좀 한층 강화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은 외감법이라고 하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현행 외감법의 감사인 지정 사유에는 다음 사업년도 상장 예정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우회 상장 예정 기업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처럼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강조한 이유는 우회 상장 기업이 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우회 상장 기업이 총 3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32개 기업 중 가장 주목받았던 네오세미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오세미테크가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증시 진입 반년 만에 상장 폐지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우회 상장 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편 또 금융위원회는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외에도요. 투명한 회계 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감사인 위협 행위에 대해서요. 현재 형사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네. 감사인을 위협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상장사를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증선 심사를 통과하도록 네. 감사인 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규례에 맞춰서 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더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회계감사발 퇴출 기업이 최대 한 50곳까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있을 수만 없겠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줄 소송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부터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또 대폭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은행들이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른바 불량 기업을 속가내는 작업을 오늘 4월부터 계속 한 2달 정도 진행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4월부터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좀 본격화되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상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요. 한 해 재무성과를 평가하고요. 재무성과를 토대로 이른바 불량 기업을 가려내서 네. 기업 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첫 작업이 4월부터 본격화됩니다. 금융권의 일정을 보면요. 일단 은행들이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5월 4월부터요. 정기 신용위험 평가에 들어가 올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네. 일단 신용위험 평가 대상 기업은 금융권 신용규모 500원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고요. 현재 이렇다 보니까 신용위험 평가 대상 기업이 한 지난해 1,400개였는데요. 네. 올해는 한 1,500개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이제 1,500개 기업을 평가를 해서요. 정사, 유동성 부족, 워크아웃, 법정관리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이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아마도 이번 신용위험 평가의 주된 대상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자 조선사 네. 이게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당수의 건설사, 조선사가 이번 신용위험 평가에서요. 불합격 판정, 억화시나 법정관리 네.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신용위험 평가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좀 강화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보다는 불합격 판정 받은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건설업계하고 조선업계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비조선 부문 수주를 많이 좀 댕겨오기도 했었고, 또한 해운업계 좀 봄바람이 불면서 좀 같이 수혜를 입어가나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당국으로부터 또 철저한 또 감시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라 글쎄요, 조선 업계 그리고 건설업계 좀 어깨를 다시 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네. 금융당국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조선업체 같은 거는 한 번은 구조조정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예. 그 의도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그래요. 다음은 산업계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요, 올 한 해 지금까지 생산했던 자동차 대수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는 제네시스만 미국에 수출했었는데 신형 에쿠스도 미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올 한 해 전략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가 지난 주말 그 울산 공장에 기자단을 초청해서요. 네. 올해 그 전반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아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적하신 대로 올해 국내 공장에서 창사 이래 그 최대 규모의 물량을 생산하고요. 또 7월부터는 그 신형 에쿠스를 그 미국 시장에 수출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일단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선 현대자동차는 올해 국내 공장 생산량을 그 전년이 161만 대거든요. 네. 그 161만 대보다 6% 증가한 그 171만 대로 늘리고요. 네, 10만 대나. 예, 그렇죠. 이를 통해서 그 생산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현대자동차 이 같은 생산량은 그 사상 첫인데요. 1968년 울산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 그 최대 생산 목표인데요. 1968년 그 614대를 생산한 현대차가요. 27년 만인 1993년에는 113만 대를 생산했고요. 네. 2008년에는 166만 대, 또 2008년에는 그 161만 대로 뭐 최근에는 이제 160만 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160만 대 규모를 넘어서 그 170만 대에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현대차가 또 갖고 있는 계획을 보면은 또 올 7월부터 그 신형 에쿠스를 그 미국에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이미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는 그 에쿠스와 그 제네시스를 두 축으로 해가지고요. 북미의 그 럭셔리 그 세단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에쿠스 하면은 그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그 2010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 10종에 뽑힌 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출시 전부터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지난해 그 금융위기에서 선전을 하면서 아마 글로벌 점유율 5%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현대차가 이 같은 전략으로 한 7%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글로벌 점유율을 높일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국 얘기인데요. 영국의 대형 헤지펀드들이요, 자국 화폐인 파운드와의 하락에 베팅해서 꽤 많은 수익을 이미 올렸다라고 합니다. 글쎄, 영국 파운드화 하면은 이정배 기자, 강세로 유명한 그런 통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국 파운드 하면 전 세계 통화 중에서 강세로 유명한데요. 네. 그 헤지펀드들이 그 폭락에 베팅을 걸고 있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던데요. 그 영국 헤지펀드 그룹인 뭐 맹그룹, 원터캐핀달, 뭐 블루크레스트가 그 파운드에 그 베팅을 하고 있고 네.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아마도 그 파운드 하락에 베팅하는 이유는 그 영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영국 하면은 그 금융위기 본산지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제 제조업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으로 큰 나라인데요. 네.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경제에 대한 실망이 커진 것 같고요. 이 경제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그 파운드의 하락에 베팅하는 그 헤지펀드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파운드 하락은 뭐 영국의 위상 추락이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동향인 것 같습니다. 네. 상품 투자 규제인 짐 로저스도요, 내생에 파운드화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헤지펀드들이 자국 화폐인 파운드화 또 급락에 베팅을 해서 짭짤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정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주도주 포착의 전문가입니다. 다음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시각 주목할 만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성기배 대표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초계암이 침몰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갭하락에 출발을 했었지만 1695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회복을 하네요. 장중에요. 네네. 먼저 참 지난 금요일 충격적인 또 비보가 날아오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대한의 젊은 또 청년들이 또 함선에 갇혀서 또 구조되지 못하는 되도록 많은 분들이
좀 구조가 됐으면은 하는 희망이 있거나 아직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시작을 했고, 자 그러한 영향들이 시초가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도 물론 일부 숨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은 현재 추세적 상승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앞으로 계속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21선 우리가 보통 세력선 또는 생명선이라고 하는 그런 라인이 지금 아주 좋은 추세적으로 상승 각도를 유지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현재 수급 상황을 보시더라도 개인들이 좀 매도가 있고 기관들 또 매수에 조금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 상태를 보여주면서 기아차라든가 이런 종목이 현재 연중 신고가 해서 현 시장 주도주의 흐름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운수 장비 업종에서 그동안 조금 추세적인 상승에서는 못 따라온 종목이지만 바닥끝 탈피해서 조선주 업종이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국 제강 고려엔 이런 철강 업종들,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같은 그동안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업종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이러한 내부적인 악재나 이런 것들은 현재 항상 뭐 전쟁 관련주나 사실 뭐 전쟁이 터지면은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금 눌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뭐 테러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전쟁이 반발하면 주식시장은 바로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봤고, 말이 쉽지 사실 전쟁이라는 문제는 좀 시분 단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이미 저점 출발해서 이제 양봉으로서 이제 좀 좋은 또 추세적인 상승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그리고 일부 자동차주, 뭐 자동차 운수 장비 쪽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좀 조용했었던 철강 화학 쪽이 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뒷받침이 되면서 오래간만에 순환매 그 수혜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약간 좀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플러스로 반전이 됐는데 말이죠. 일부 종목들, 사볼 만한 종목들 중에 오늘 음봉을 그리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IT 섹터 내에서 말이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삼성전기나 삼성 SDI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의 흐름이 강세의 흐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주고 뭐 1,500, 1,600선 언저리 이런 시점에서 중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뛰어들었다가 이제 고통을 참고 온 분들이 이제 보유하는 분들이 조금 안전한 그런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 당장 매수를 하지 않아도 시장이 우리가 1,720포인트에서 1,730포인트 이런 전고점을 뛰어넘는 순간에 주도주는 시장보다도 몇 배의 강한 흐름을 타고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이 전고점 박스권 흐름 탈피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을 보고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큰 흔들림으로 인해서 조정 좀 크게 주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자 하는 시향을 말씀드리지, 지금 와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매수해서 갖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하거나 아예 시장이 완전히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1720선 돌파했을 때 그때 좀 탄력 있게 무거운 종목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시점을 택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은 좀 작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도 들리는데, 일단 성규미 대표님의 계좌 한번 보죠. 네, 뭐 계좌 상황을 보시면은 네. 이제 개별주의 흐름도 조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개별주 또는 테마의 흐름이 굉장히 뭐 작게는 100%, 많게는 3,400%의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한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이제 대출 종목 한 50여 개의 종목이 대출된다고 발표가 나왔고,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테마주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여파로 뭐 최근 종목들의 흐름은 1박 2일을 잘
끌고 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수익 난 종목들도 하루에 7, 8%에서 10%의 등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익 실현을 좀 많이 하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스몰캡이라든가 테마주에 집중하는 것도 또 그런 시장의 흐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큰 변화된 포트폴리오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도 이제 마이너스권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즉 이제 황사 관련주가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4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만약에 한 8% 정도, 7, 8%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지금같이 또 빠져서 또 7, 8% 이하의 손실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바른 만큼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좌에는 빠졌지만은 현재 우리 강세 테마, 강세 업종이죠. 우량주라도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전일도 매매를 해서 한 3%, 4% 수익을 고점을 이용해서 팔고 나오는 이런 좀 단기 트레이딩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하시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은 오늘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은 대형주 볼 때도 지수로 봤을 때는 딱히 아닌 것 같고 딱히 뭐 코스닥 테마도 반짝반짝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일부 어떤 특정 종목만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정도로 관망하는 게 딱 맞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종목이 지금 추세적으로 꺾이는 종목이 아니면은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많이 급등한 상태의 종목들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을 타는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매집된 상태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종목들은 또 분할 매수가 맞는데 불행하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집된 사항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딱 판단하기 좋은 게 이렇죠. 그동안 참으로 무겁고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느꼈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대한해운입니다. 수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4%권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늘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이렇게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딱 지금 업종들 흐름이 대한해운과 같이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눌렸던 업종들이 한 번씩 이제 바닥권 탈피해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한 번씩 크게 흐름을 주고 또 쉬었다가 또 한번 주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적인 관점의 시장이 맞고요. 그러나 이제 저점 매수분들은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매도에 동참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답답한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통화였느냐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데요. 전화 3153-2611번으로 지금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하나의 참여 방법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종목 상담 글 남겨두시면요. 저희가 그 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통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종목 상담 또 친절하게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화가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떤 종목 일단 들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STX 조선해양. 네. 예, 제가 2만 원에 40%를 가지고 있고요. 예. 네. STX 엔진을 2만 5천 원에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원래 중장기 보유를 처음에 한다고 계산을 하고 이게 샀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매수한 시점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이거 너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수익은 없고 이거 손절 뭐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전화드렸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 언제쯤 사셨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은데. 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1년 그 정도 선 네. 지났는지. 그래요. 중간에 또 올라온다 할지라도 매수가가 안 올라오셔서 차마 손절을 못 하셨던 것 같네요. 예, 좀 양이 많아가지고요. 네. 손절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피해가 커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던 게 더 지금 손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STX 조선해양, STX 엔진. 참 특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STX. 코맥스라는
제가 또 20%를 가지고 있고요. 네. 1,820원에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네, STX도 갖고 계신다고요? 예, STX도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STX 그룹주를 다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주셨는데 일단 STX 조선해양이 비중이 40%, STX 엔진이 30% 비중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손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언제쯤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을런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요. 저희 정양원 전문가 소개하는 것도 빠뜨렸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정양원 전문가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가 너무 빨랐죠, 네.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전화 들으셨을 것 같고 좀 대처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은 지난해 한 5월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만 원에 사셨다면은 지금 뭐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차트를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11,000원 찍고 지금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구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은 사실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션 매력도 좀 있고 하니까 자 2만 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1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올라온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18,000원 권역에서는 조금 더 밀린다면은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STX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 STX 엔진요. STX 엔진은 최근에 이 종목도 최근에 시세의 흐름에서 좀 받는 구간에서 조금 지금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25,000원 같으면은 좀 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충분한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24,000원 구간에서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24,000원 돌파 여부 지켜보셔야 되고요. 24,000원 돌파한다면 25,000원까지는 올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어떤 최근에 반응이 났는데 조선주의 대장은 거의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은 현대중공업 정도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반면에 STX의 어떤 그런 조선주들은 조금 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조금 어떤 군납 비리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종목은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장기 보시면 3만 원권역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24,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STX 조선해양과 STX 엔진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STX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STX 전체 그룹주를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를 채우셨거든요. 이렇게 지금 잘 짜진 포트폴리오인가요? 조금 시장 주도주로도 조금 편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선주나 어떤 조선 기자재주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떤 업종에서 조금 하락한다면은 전체적인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셔서 올라오신다면 정리를 하셔서 IT, 자동차, 시장 주도주로 조금 편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TX 조선해양은 18,000원에서 비중 축소 얘기하셨고요. STX 엔진은 24,000원 돌파 여부를 일단 확인하라는 얘기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그리고요, 혹시 코맥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코맥스요. 예. 제가 1,820원에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1,820원에 20%요? 예. 네. 자, 코맥스 상담을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1,820원요? 네. 예, 1,820원부터 1,825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시세 후에 고점 쌍봉 구간에서 좀 밀렸죠. 쌍봉 구간에서 돌파 못하고 밀린대요.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인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은요. 1,770원 이탈하시면은 일단 손절 라인을 보시고요. 반등한다면은 한 2,000원까지 일단 보시고 전고점 2,130원 돌파하는가 보시면서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1,770원 지지 라인 설정하시고 단기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1,770원인가요? 네, 1,770원 60일 이평선 이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을 보시고 만약에 본다면 1,600원까지 보는데요.
너무 좀 깁니다. 여기까지는. 예, 리스크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맥스 지금 뭐 크게 뭐 손실 구간에 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 60일 이평선을 또 이탈하진 않을지 지금 차트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X 조선해양, STX 엔진, 코맥스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기 원하세요? 예, 파라다이스요. 아, 파라다이스요? 어느 정도의 비중은 얼마예요? 예. 비중은 3,300원에 25% 정도 갖고 있습니다. 3,300원에 25%요? 예. 네. 자, 이제 그랜코리아 레저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파라다이스. 뭐, 한간에는 중국 특수로 인해서 뭐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또 반짝 올랐다가 지금 약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손실이 크진 않은데 비중도 20% 정도면 적당하신 것 같고 이 차트가 좀 빨리 위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말이죠. 정확히 궁금하신 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알고 싶어서요. 생각하신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세요? 한 4,000원 정도 받는데요. 한 4,000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1차 목표가와 네, 손절가.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전용 카지노 네.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시세 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시세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도 견조하게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십시오. 어떠한 특수에 의한 반등이 없는 이상은 조금 반등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갖다가 3,065원을 이탈하면 손절가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60일 이평선 돌파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3,450원, 네. 3,450원, 3,6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라다이스 얘기를 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네. 4,000원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하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석화를 갖고 있는데요. 네. 14,100원에 평단가가 되는데 그거 계속 갖고 있어도 괜찮나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 70%요? 네. 14,0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나요? 100원. 네, 14,100원. 지금 거의 그 정도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세요? 15,000원 이상이요. 15,000원 이상. 전고점이 지금 일봉상에 봤을 때 16,000원 정도인데 15,000원까지만이라도 한 올라갔으면 싶다. 근데 비중이 좀 되시니까 70%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석화 지금 뭐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 기대에도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 이번 주 증권사의 추천주 중에 하나석화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차트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분석을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실주 분석은요, 16,800원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조금 멀리 그렸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은 뭐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수 주체들의 어떤 그 매도는 당연히 주가에 반영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가는 하락한다. 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보면은 조금 줄어들죠. 계속 지금 거래량이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100원 지금 뭐 호가가 14,050원인데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장기적인 중기적으로 좀 보시고 하나석화라는 어떤 그 회사의 이미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1분기 실적도 괜찮고요. 네. 그런데 자 손절가를 만약에 정해드린다면은 네. 13,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지금 70%라 그러셨네요. 네, 많으시죠. 70%부터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3,000원 이탈한다면은 비중 축소. 목표가는요. 전고점인 16,800원 돌파한다면은 어디까지 보면 17,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15,000원까지를 일단은 지금 큰 욕심 안 부리고 기대하신다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5,000원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은
만약에 뭐 수급에서 예. 조금 어떤 개선이 된다면은 만원적인 반등은 뭐 한 4월 한 초에서 한 중순에 경까지는 나오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한화, 석화 또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수급만 붙으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3153-2611번으로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무료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해우소는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시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169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종가 대비 3포인트 정도만 하락한 것인데 금요일에 시원하게 올랐던 것을 감안해 보면 오늘 개파락한 이후에 낙폭을 많이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600억 정도 사주고 있고요. 선물도 530계약 정도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만 하락해서 523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암 침몰에 관한 리스크는 지금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 규명이 나온 다음에 장이 다시 출렁거리진 않을지 이 부분도 면밀하게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켓앤 센증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굿모닝 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